이제 시작할 부분은 1차 부등식을 한번 다시 확인할 거고요. 연립 1차, 아니,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부등식이라는 식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 부등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대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부등식 같은 거 그냥 한번 쭉 첫 페이지만 노트만 읽어볼게요. 뭐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의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듯이 부등식에도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 있는데, 그 절대부등식이건 조건부등식이건 이름을 딱히 붙이지 않고요. 아니, 조건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등식이고요. 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나오는 명제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 파트에서 써먹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지금 당장에 쓰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는 건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애를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어떤 애를 절대값 씌우게 되면 항상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대소 비교를 하는 게 부등식이 된다면 크기가 있어야지만 크기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만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 부등식의 성질과 사칙연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등식의 성질과 같습니다.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다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하지만 그리고 어떠한 C가 어떤 0보다 큰 어떤 값을 가질 때 양변에다가 C를 곱하거나 C로 나눈다 라고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C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얘가 부등식의 성질이었죠. 간단한 부등식의 연산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으면 y의 범위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공식화할 때는 보통 다 A, B, C, D는 모두 양수예요. 이걸 만족할 때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애가 범위로 나와 있고 어떤 애가 범위로 나와 있어. 이 범위로 나와 있는 범위랑 범위끼리 서로 더하려고 해.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건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떨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 어떨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것 같아? 두 개를 더하는 애들 중에서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뺄 때라는 대답은 정신 나갔냐? 돌아와라 정신아. 예? 자, x 더하기 y라는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x 더하기 y라는 범위에서 어떤 경우에 가장 제일 작은 값이 나올까? x에서 제일 작은 애랑 y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서로 어떻게 했을 때 더했을 때 그 값이 제일 작을 거야. 그럼 누가 제일 클 거야? 그지? C, 뭐 B 더하기 D라고 하는 그 값이 제일 크겠지. 그래서 합의 범위는 요 따위로 된다. 두 번째.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애 두 개를 뺄 때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일 작아질까? 생각이라는 걸 해! 어깨 위에 있는 거는 거울 보는 용이 아니야! 물론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써야 된다고. 맞아! 제일 작은 거 누구에서? A에서 제일 큰 누구? D를 뺄 때. 맞아. 어우 야 잘했어. 알아. 대답한 거 알아. 대답한 거 알아.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일 커질까?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뺄 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요. 고등어 방향 바뀌는 거랑 생각해주면 저는 보통은 얘를 이렇게 풀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곱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곱했네. 여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진다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d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c보다는 작거나 같거든? 전 요렇게 식을 놓은 다음에 둘을 서로 더해요. 저는 빼는 행위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잖아. 이거 해볼까? 1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2. 는 항이 몇 개야? 그 항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더하기거든? 더하기와 더하기를 양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으로 구분하잖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빼기라는 것도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하면 그 뺀다라는 행위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뒤집은 다음에 서로 더해준다로 설명을 할까 해요. 자, 그러면 A, B, C, D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 둘 사이의 곱은 어떤 경우에 제일 작고? 둘이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거 곱했을 때가 제일 작고
제일 큰 거 곱했을 때가 제일 클 거다. 나눌 때도 마찬가지야. y분의 x도 똑같아. 제일 작은 애로, 제일 큰 애로 나누면, 제일 작은 애로 나누면 이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A, B, C, D가 양수일 때, 부호가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한다.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y의 범위가 뭐가 될까? 뭐 3부터 5까지라고 하자. 그럼 합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대로 가겠지만 곱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가? 어떨 때 제일 커? 15요. 어떨 때 제일 작아? 마이너스 10이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A, B, C, D가 모두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A, C, A, D, B, C, B, D 요 네 개 중에서 최대와 최소를 이용해서 범위가 구해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나누는 건요. 만약에 y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0을 포함하는 범위로 나오게 된다면 실수 전체 범위로 됩니다. 0이 아닌. 0이 아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주의해라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연산 방법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저 부등식의 성질하고 연산 쪽에서 조금만 몇 가지를 더 보자면 A와 B가 0보다 크면 이게 뭔 말이게? 이거 뭔 말이야? 부호가 서로 같으면이야. 이건 부호가 서로 같으면이라는 뜻이다. A가 B보다 클 때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아요. 반드시 무조건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랑 2랑 누가 더 커? 2여. 그럼 이거 역수는 누가 더 커? 2여.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얍. 다음 1차 부등식의 부등식의 풀이 반드시 1차식이 들어가 있는 애를 왼쪽으로, 아닌 애를 오른쪽으로, 방향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부등호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경우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면, 자, 우리 결국에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AX가 B다 이거 어떻게 연산해? A로 나눠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왜 A로 나눠? X 앞에 개수를 얼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하여 A분의 1을 곱해서 상쇄시켜주는 거야. 그지? 그게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함이라면 뭐로 나눠야 되는 거야? a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0보다 크다면 양변에 같은 양수로 나눴을 때 부등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x는 뭐이?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럼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이번엔 양변에 음수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맞지? 그지? 다음 세 번째.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안 봤어요. 0일 때. A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B가 0보다 작으면 X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던지 좌변은 항상 얼마야? 0이야. B는 0보다 어떻대? 작대. 그럼 이 부등식은 말이 돼? 말이 안 돼? 0이 더 크대. 음수보다. 말이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야? 완전 말이 되는 애야.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부등식이 말이 되는 애야. 성립하는 애야. 그럼 뭐라고? 부정. 근데 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했던 게 방정식의 표현이라면 부등식에서는 해는 모든 실수이다 라고 바꿔서 표현해요.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해는 모든 실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거꾸로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0이 0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안 돼. 0이 1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럼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 부등식은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불능이 되겠죠. 불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돼요? 해가 그냥 없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 뭐 페이지야? 202페이지 내용 하고 있는데요. 그 202페이지 내용에 가운데 빨간 글씨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박혀 있고요. 그죠? 202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보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해봤어서 하실 줄 알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요만큼을 더 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좀 쓰긴 했는데요. 내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그죠? 근데 큼직큼직한 거 기준으로 요만큼을 한번 좀 더 적어야 돼서 얘는 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이거 처음 보신 분 없죠? 부등식의 성질? 못 쓰는 사람 안 돼. 다음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 그냥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제일 작은 거랑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랑 큰 거. 어쨌든 양 끝에 있는 내 귀퉁이에 있는 뭐 양쪽 귀퉁이에 있는 무슨 값? 경계값. 경계값이라고 해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더라. 자, 14-1번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ax 플러스 1, 2 x 더하기 a제곱이래. 일단 먼저 뭐로 정리해야 된다고? x가 들어가 있는 애랑 들어가 있지 않은 애로 정리해야지. a-1x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뭘 보라고? x의 개수를 확인해. 저 개수의 부호가 요 개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비교를 하는 거지. 자, 양수라고 하면 얘는 그냥 나누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근데 a제곱이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a가 1보다 작은 값, 즉 뭐요? 음수요. 그럼 뭐가 바뀐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여기서 니네들 특히나 연습 많이 안 해본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야.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야. 부호가 갑자기 없던 부호가 막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 지금 a-1이라는 자체가 음수야. 음수를 무언가로 나눴어. 그럼 그 음수가 나눠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야. 단 1제번 와봐. 어떤 식 나와?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말 안 돼. 그래서 이건 해가 없다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14-2번 이제 하실 수 있을까요? 14-2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14-2번에 x의 범위가 3부터 10까지, y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래요. x 플러스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5 이상 16 이하. 그럼 x 마이너스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6부터 60까지. 나누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5까지. 이렇게 계산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은 여기 이 페이지는 기억 꼭 해주세요.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게 교과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중 교재에도 없는 교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이 내용이 아니라 저거 사칙연산 하는 방법, 범위의 사칙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언급은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하는 게 맞긴 한데 왜 그 문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연립 1차 부등식 말고 연립 부등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연립 방정식이 뭐라 그랬죠? 다 방정식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연립 방정식의 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방정식들을 모두 다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은 어떠한 연산을 한다 그랬어? 가관법,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소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있잖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애당초 한 문자에서만 다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떠한 fx, x에 대한 어떠한 식이 0보다 크다 라는 애가 있고 또 g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등식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식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고 공통해가 연립 부등식의 해입니다. 뭐라고요?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 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또는 값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엔 공통입니다. 공통 부분. 그 공통 범위. 두 부등식에서 해 중에서 뭘 공통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해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풀이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응? 얘는 어떻게 풀어요? 범위를 구하여 푼다 해요. 제일 첫 번째 뭘 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두 번째 수직선에 나타내요. 세 번째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 분명 저기다 언급했어. 뭐라고? 수직선에 나타낸 뒤라고 했어요. 생략하지 마. 생략하지 마요. 다 수직선 다 그려. 연립부등식 할 때는 무조건 수직선 다 그려. 다 그려야만 해.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 세 가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각각의 해를 구해서 각각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하고 나면 세 번째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주실 수 있어요. 거기 몇 페이지냐? 205페이지 한가운데 있는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 하는 거다? 각 부등식 해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다. 공통 범위? 범위로 바꿀게요. 공통 범위. 또는 각.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를 막 해봤더니 되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모양으로 정리가 됐을 때 얘를 수직선에다 나타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래. 이렇게 하자.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더래. 그러면 이 공통 범위를 칠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세로선을 내려봤지. 몇 개의 선과 만났어? 여기 찍 몇 개랑 만났어? 하나. 여기 찍 몇 개 만났어? 하나. 그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찍 하는 순간 몇 번 만나? 두 개랑 만나. 지금 몇 개 풀었으니까 부등식 두 개를 풀었고 그 두 개가 동시에 속하는 범위는 여기구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푸는 거야. 그럼 만약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같아. 그럼 수직선 상으로 나타냈을 때 A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B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통 범위가 어디야? 이쪽? 아니요. 여기? 아니요. 여기네요. 그럼 공통 범위로서 무조건 요 둘 사이 요 따위로 적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수직선을 반드시 그리고 두 줄 겹치는 애를 체크해서 아, x가 b보다 크거나 같군요. 가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얘네. 그럼 이 경우는 어때? x가 x가 a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 실제로 이런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보면 수직선에 나타내 보신다면 얘는 a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습니다. 공통 범위 있어? 없어? 공통 범위 어디야? x는 a라고 하는 특정한 상수 오직 하나만 이 공통 범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 x가 a보다 작고 x가 b보다 크대. 그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a보다 작거나 같고 작고 b보다 크거나 같대.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일단 얘는 뭐라고 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세요. 뭘 하라고요? 결론이 뭐야? 뭘 해야 되는 거라고? 수직선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안 해. 근데 왜 안 할까? 이미 안 해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착착하면 그려지니까 안 해. 선생님 저도 되는 게 헛소리하지 마. 적어도 최소한 책 두 권 정도,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이 부등식 수직선 무조건 그려버릇해서 습관 들이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자,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마무리 할게요. 뭐 영상 녹화할 때 내가 바빠지는 거지. A, B, C 꼴. 우리 연립 방정식을 할 때 A는 B는 C다 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얘는 A는 B이고 A는 C다로 바꾸거나 또는 A는 B이고 B는 C다라고 바꾸거나 또는 A는 C고 B는 C다라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아무렇게나 내가 편한 식 골라서 정리를 해주면 어차피 풀리던 게 이 일렬로 연결된 연립 방정식이었다면 여기는 반드시 무조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랑 만약에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뭐 예를 들어 A가 C보다 작다라는 식을 이용하게 되는 순간 실제 범위보다 넓어져요. 저렇게 딱 알맞게 딱 맞는 그런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걔보다 좀 더 러프하게
더 큰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니들 멋대로 풀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걸 할 시간이 되려나? 마지막.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기본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부등식 안에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부등식 바깥에도 문자가 포함된 경우로 나눠져요. 방정식에서 이미 한번 했었죠. 어디를 기준으로? 절대값 A, 절대값 A를 포함한 식이라고 한다면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이런 값이 나오면 누구를 기준으로? A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A가 0일 때와 A가 0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제일 기본은 그건데요.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값은 어떻게 풀까요? A보다 작다. 절대값의 뜻이 뭐라고 했죠? 거리. 그러면 자, X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뭐에 대한 거리일까?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그냥 0이에요. 0. 빼기 0.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보다? A보다 작은 값의 범위는 예를 들어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0을 기준으로 거리가 0에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은 건 어디요?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구나로 풀어요. 거꾸로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B보다 크다는 것은 뭔 말이야? 예를 들어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거리가 1보다 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는 이런 값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풀어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B보다 크거나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결론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어디보다 크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로 풀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이 기호가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호 바깥에 문자가 존재할 때는 범위를 어떻게 구간을 나누어서 풉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 예요. 14-3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4-4번도 뭐만 기억하면 여기 나눌 때 조심하세요. 아, 선생님 가운데식 너무 복잡한데 양끝 선택해도 되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연립할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냐면 연립할 때마다 꼭 항상 개수를 다 정수로 바꿔놓고 나서 연립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게 더 오래 걸려요. 식을 나눠놓고 나서 정수로 바꾸는 게 더 빨라요. 14-4번 네, 생각하고요. 14- 이게 너네가 푸셔보시고요. 14-5번 그리고 14-6번, 14-7번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14-5번 14-5번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4-5번에 1번에 그 첫 번째 식 정리하면은 x는 4보다 작다라는 범위,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아, 크다. 죄송합니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을 서로 한쪽으로 정리했을 때 범위가 b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누군가보다 작다의 공통범위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가요. 근데 그 공통범위의 값이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건 이 값이 b고 이 값이 4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일단 그 해가 없도록 하는 14-5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14-6번에 2번. 14-6번에 2번 어떻게 풀어요? 14-6번에 2번 어떻게 풀면 돼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 해서 구간을 나누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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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 5가 4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네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니네 저 100% 90% 이상 뻔할 뻔자로 실수할 것 같아서 그래. 뭐야? 이 구간 내에서 얘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연립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집어넣어봐. 0보다 크네. x 플러스 1. 0보다 작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대. 3이 5보다 작다. 맞지? 말이 돼. 어떻게 말이 돼? 이 범위 내에 있는 x에 대해서 말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만족하는 거야. 이 부등식을. 그지? 마지막. 셋 다 양수라고 한다면 둘 다 양수니까 x 2x-1이 5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또 뭐라고? 연립해야 된다고. 요 구간 내에서 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내에서 x가 3보다 작다라는 값이 해가 돼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2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결론. 자, 그러면 가끔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럼 얘네들끼리도 연립해야 되나요? 그럼 선생님, 이건 해가 없나요? 돌아버리겠어요. 구간을 나눴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간을 합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 기석 구한해, 여 기석 구한해, 여 기석 구한해를 모두 다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는 게 힘드시면 수직선에다가 또 표시해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에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작다와 크거나 같다가 합쳐지면 얘네들 이렇게 땜질하듯이 없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없애줄 수 있어요. 여기 땜질하듯이 없애줄 수 있어.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211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요. RPM은 저기 어디야? 이거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104페이지까지 푸시면 돼요. 아니다. 100. 아니, 요거 다 풀어야 되네. 뒤에 있는 8단원 문제를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시고요. 이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볼 거예요. 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